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22세 된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인신고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다 늦게 하는 편인데 22살에 벌써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혼인신고만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의 사주풀이 신청합니다. 이 동생은 무남 동녀 외동딸이고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잠깐 외할머니 손에 자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윽박지르고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친엄마 원망을 많이 해요. 평소에는 끼가 많고 애교 있는 성격에 날씬하고 예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술만 마시면 너무 많이 슬퍼해요. 외로움을 잘 타서 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네요. 우울증이 심해서 잠이 너무 안 올 때는 수면제까지 복용한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자의 폭력 때문에 문제가 있나 봐요. 양쪽 부모님까지 개입되어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 친구의 소송이 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직업 때문에 방황 중인데요. 어떤 분야가 적성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쯤 운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22살이에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을해년 기축월 갑자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이 4개고 음이 4개죠. 그리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4,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토기운으로 매우 치중되어 있죠. 월지 포함해서 4개가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2개고 목기운 2개, 수기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없는 게 뭐죠?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뭐죠? 일간이 갑기운이 갑목이니까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는 자식운을 나타내요. 그런데 자식운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사주 원국이 없으면 지장간에 있는지 제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장간에 화기운이 있나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이런 식으로 사주 원국에도 없는데 지장간에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 31살 전까지는 없죠. 31살 전까지는 대운에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행이 완전히 씨가 말랐을 때 그때에는 이 사주는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는 그 자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십성이기 때문에 식신상간운이 없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라는 것은 남편을 나타내죠. 남편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어요. 지장간에 있나 볼까요? 지장간에 신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축토 안에 신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21살까지 이 금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 금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구나. 이 제다신약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구성 요소에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자하고 자식이 가정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운이 대단히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개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특이하죠. 요즘에 보면은 일찍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2살밖에 안 된 분이 벌써 혼인신고를 한번 했다가 이제 또 이혼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분의 남자운은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는 건 반대고요. 그 임진대운이 지나서 32세 계사대운에 자식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2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32세 정민년, 그런데 32세 정민년이 잠이 원진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3세 무신년이나 34세 기유년, 이때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주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사주가 토기운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수기운도 대단히 강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해자축 방합이 돼요. 그러면서 수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수하고 진토가 또 신자진 반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주는 보기에는 수기운이 두 개밖에 없지만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인성운이 강한 사주예요. 이 인성운이라는 게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성운이 아주 강한 경우하고 또 아예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없는 경우는 엄마 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주 강한 경우는 어머니의 입김이 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 하여튼 엄마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인성운이 너무 많든 아예 없든 엄마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를 많이 원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이혼을 했으니까 아버지 복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모 복이 대체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재성운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라는 것은 그 여기에서 강력한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라는 게 육친관계로 봤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여성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재성운이 지금 너무 많아갖고 강력한 기신운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 복도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 엄마 복도 별로 없고 아버지 복도 별로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친 관계에 있어서 좀 꽝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도 어릴 때 이혼해가지고 부모 복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남자 지금 보니까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자식운도 없고, 그리고 남편운을 나타내는 그 관성운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 육친관계에서 봤을 때 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꽝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젊으시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분의 성향을 한번 보자면은요. 솔직히 22살밖에 안 된 사람이 작년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충동적으로 또 혼인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거죠. 그렇게 혼인신고를 해갖고 또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니까 또 이혼한다고 또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그 젊은 어린 시절도 상당히 꼬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집에서도 좀 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 부모님이 뭐 어릴 때부터 이혼하고 그랬으니까 이분도 뭐 엄격한 가정에서 그 살아온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20대 21살, 22살 뭐 이때 한창 그 학교 다니고 아니면은 직장 그 학교를 다니든가 아니면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이 시기에 벌써 혼인신고하고 소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그러면 행동 자체가 있잖아요. 행동 자체가 그렇게 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잡아주는 그런 구속력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막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사론잡이다 이러면 또 이것도 불리하지만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이렇게 아예 없을 때, 아예 없을 때에는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 바르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 좋게 말해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막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의 구성을 이렇게 볼 때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 사주는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다. 이걸 이제 딱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것이 이 축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것도 거의 수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진토를 보더라도 다 수기운이 들어있죠. 축토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한데요. 잘 보세요. 사주라는 것은 분석을 할 때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목을 기준으로 그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생목으로 생해주는 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아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해줬으면 또 배출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배출하는 게 화기운이거든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제 이게 잘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아웃이. 그런데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운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인성운, 사고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생각을 많으면 이걸 이제 그 생각한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식신상간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만 많은 거잖아요.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생각만 많은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생각만 많은 사람들?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이 많고 외롭고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슬프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 자신이 악인 사람들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착이 강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일단은 오행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적인 부분에서 좀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단점이 많이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뭐 이런 사주들은 그만큼 특징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재성운이 강하니까 돈 만지는 일이 좋고요. 그리고 숫자 개념이 뚜렷한 거.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뚜렷하다는 게 대체적으로 돈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리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수기운이 이제 인성운이 강하니까 장사보다는 무작정 장사 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서 그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 갑자라는 일주 자체가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항상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걸 딴다든가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지금 22세 임진대운은 진토가 들어가면서 자전의 합수가 되면서 이렇게 20대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0대, 40대, 30대 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32세 계사대운에 결혼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0대를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되냐면 20대가 이렇게 기신인 수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알차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0대에 지금 20대 시작을 하자마자 지금 좀 골치 아픈 거죠. 괜히 혼인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또 이혼 소송 중이고, 그런데 1년운을 봤을 때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안 좋아요. 내년 무술년이. 지금 토기운이 4개나 있는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1년운도 안 좋고, 제가 20대 운을 쭉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가요. 1년운도 대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갑니다. 24세 기해년은 해자축, 기신인 수기운이 형성이 되고요.
25세 경자년은 갑경충, 천간이 깨지고요. 26세 신축년도 해자축, 27세 이민년은 기신인 수기운과 목기운만 들어오죠.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도 기신운이고 수기운과 목기운도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없는 화기운과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운이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이런 20대 초반에 이런 인생 경험도 진하게 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알차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세 젊은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22살밖에 안 됐는데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동거를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또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인생이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보람있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